뚝딱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때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순조롭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음봉으로 보이지만 기분 탓입니다. 자, 이게 1%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시초가보다 살짝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뜨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1,300억 원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11선 위로 올라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가자라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가 매물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진 모습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좀 알아볼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전부 다 방출할 건데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까지 있으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중요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왜 상장이 되었는가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기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실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애초에 우리가 잠시 잊었지만 협동 로봇 판매량 기준 글로벌 상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토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매출이 안 나오는데 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가 상당히 아쉽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당장이 아닌 미래를 봐야 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의 확실한 경쟁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아볼 것이고 언제 반등하는지 왜 반등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모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기존 구독자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잠시 제 소개를 하고 중요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하고 추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연구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고수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식이 어려우신 주식 초보자분들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세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떠안고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신호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지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적용을 눌렀을 때 그대로 지표가 하나 뜨죠. 맞아요. 상담의 인생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가 뜬 당일 고가 이하로만 종목을 쓸어 담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문자받아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네이버에 문자받아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1월 24일 12시에 보내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발송을 드렸어요.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9,700원 이하 목표 주가 25,000원 비중 50% 목표가 도달 시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 신호도 보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면 매일 12시 제가 여러분께 제 관심 종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한테 뚝딱이라고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가 뜨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의 수익을 바로 거두셨는데 이런 것들은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패턴이 뜰 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상담이 관심 종목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추가 분석 이어가 볼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 추가적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매출의 성장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시나요, 여러분들? 20년도에 보신 것처럼 200억, 22년도에는 400억이요. 근데 영업손익이 좀 아쉽죠.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타격이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상장이 되면서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율주행 로봇 AMR 관련 기술 기업 인수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하죠. 투자 자금 대부분을 67%에 이르는 자금을 AMR 관련 기술 기업 인수와 시설 투자와 차입금 상환 등 신제품 개발에 지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두산이 신기술 투자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두산 그룹 자체적으로 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반도체에 막강한
사업 진출을 염두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SFA 반도체까지 좀 두산 쪽이 인수를 하는가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로보틱스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들어갑니다.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해주세요. 우리 주주분들, 설 연휴 앞두고 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이 지금 중요한 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난 호실적이 들려올 거기 때문에 이건 먼저 알아봐야 돼요. 차분하게 들어오세요. 자,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저출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직업도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저출산 시대. 근데 이 저출산 시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죠?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로봇 시장에서 말이죠. 제일 뛰어난 강자가 누굽니까? 자, 바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50%를 점유하고 있는 유니버셜 로봇이에요. 덴마크 유니버셜. 자, 근데 이런 친구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서로 지금 한국 시장이 우리가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된 유니버셜 로봇 협동 로봇 신제품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유니버셜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에 밀려있다라는 질문에 아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일단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땐 이 형님들이 1위를 기록하는 건 맞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글로벌 점유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시장만큼은 두산 로보틱스가 압도적인데 지금 유니버셜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 비중을 밝히진 않았어요. 우리가 1위긴 한데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근데 두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깠다. 우리는 다 공개하고 있는데 너네 왜 공개가 안 하냐? 이 한국 시장만큼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협동 로봇 딜러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두산 로봇 협동 로봇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좀 재미있게 영상을 좀 찍으려고 영상을 좀 유쾌하게 찍었는데 지금 좀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 덴마크가 왜 저렇게 갑자기 급발진했을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요. 한국 로봇 시장의 중요성이 그만큼 이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까지 긴장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판매량 순위가 9위였어요. 9위였는데 그대로 쭉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압도적인 성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안정성, 제품의 라인업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경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덴마크 유니버셜 압도적인 1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걱정한 게 뭐냐? 두산의 성장률을 보세요. 자,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덴마크 유니버셜 형님께서는 지금 8% 성장밖에 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시장 점유율을 워낙 압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성장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강자예요. 말 그대로 떠오르는 강자다. 그죠? 17년도부터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요 녀석 봐라. 환학도 많이 치고 올랐지만 환학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죠. 영상을 중간에 끌고 나가신 분들은 알 수가 없겠지만, 자, 두산의 경쟁력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토대로 앞으로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 다 반납을 했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자,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조금 억울한 게 뭐냐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자, 일본의 유니버셜 로봇은 좀 뒤로 하고 일본의 환학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5%예요. 자, 중요합니다. 일본의 환학은 시장 점유율이 15%인데 두산은 5%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본의 환학 시가총액이 36조 원. 그 반면에 우리 두산 형님께서는 지금 6조는커녕 지금 5조 원 안팎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 속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총액과 점유율만 생각해 보더라도 키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5조 원대 근처에서 이렇게 약 4조 8천억을 왔다 갔다 오는데 점유율,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량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러면은 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두산 로보틱스 지금 5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일본의 환학 시가총액이 36조 원이니까 이러면은
야, 두산 로보틱스가 못해도 10조 원대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야지, 그죠? 중토방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그대로 좀 생각해보면, 아니 매출이 안 나와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니 매출만 따져보면은 야, 이거 시총 10조는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두산 로보틱스 대박 내자라는 의미로 대박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로.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좀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애초에 이제 CES 2024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번 CES 2024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번에 나온 오스카도 소터 물체를 집으면서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캔 등 특성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있다. 로봇이 직접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우습게 좀 질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작 재활용 로봇, 재활용을 분류하는 로봇을 만드냐, 이런 내용으로 질타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정도로 규모를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이 좀 갇혀있다,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하는 분리수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로봇이 지금 기업용, 공공기관용, 그러니까 대량의 재활용 분리수거 로봇을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가정에서 하는 재활용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리고 실제로 로봇이 이런 종이컵과 플라스틱 캔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류를 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는 더욱더 밝다. 시가총이 너무 작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답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산 로봇은 지금 협동 로봇을 토대로 월마트까지 진출을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동 로봇 이번 CES 2024에서 월마트 CEO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 펩시코까지 직접 두산 로봇의 부스까지 방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니버셜 로봇이 더 긴장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게 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는 빠진 만큼 빠졌고, 수급적인 모멘텀, 이 수급적인 모멘텀만 좀 등장해주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로봇 사업에 고삐를 당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실적 잘 나오는데, 글로벌 판매량 4위인데, 판매대수 4위인데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협동로봇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초창기고 태동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침투율 자체가, 협동로봇 자체가 5%밖에 안 돼요. 5% 미만이요. 앞으로 성장 시장 자체, 협동로봇 시장 자체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안에서 두산의 경쟁률, 그러니까 점유율 역시 올라가게 될 테니 앞으로 주가 역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환합과 키맞추에 들어가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 10조 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저렴한 구간이 있으니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의 물량을 빼앗으려고 하더라도 속지 말고 한 주도 내놓아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쌍나 대박이다, 설 연휴 잘 보내라 라는 말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우리가 세력들의 패턴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산 로보틱스 신고가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차분하게 21선 위로 안착하는, 지금 11선이 아니에요,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력들은 말이죠, 물량을 매집하는 동안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흰색 바탕을 한 종목에서 유통되는 물량, 녹색 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물량을 빼앗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흔히 매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을 빼앗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때문에 가끔은 종목이 비정상적인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매집에 필요한 시간이 세력들한테도 필요하기도 하죠. 거기엔 당연히 큰 자본도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과 자본을 들여 완성된 세력들의 매집은 결국 세력들의 매집 완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종목 자체를 움켜쥐게 됩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하락시키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완성이라 부르고, 시장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매집을 끝낸 주식들을 안전하게 잡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매집이 진행되는 과정에 추격 매수를 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만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입을 쩍 벌리고 가만히 있는 이 고래.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강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왑! 해당 영상은 타임 안에서 서식하는 브라이드 고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방식인데요.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입 안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렇게 입을 꿀꺽 닫으며 삼켜버립니다.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게 없는 게 세력들도 입을 벌린 채 저점에서 물량이 쏟아지길 기다렸다가 결국엔 원하는 물량이 매도 잔량으로 쌓여 있을 때 한 번에 매수를 해서 물량을 매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지 차트로 한번 실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정말로 이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하면 여러분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런 패턴이 보이면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종목들로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꾸준히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더 이상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닌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문자받아 전송 사이트고요. 제가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급등주로 1월 15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월 15일날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종목이 무려 65% 급등했는데 실제로 에브리봇을 추천드렸던 내역입니다. 장문 전송 내역에서 보여드렸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상남아라고 부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목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문자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남이라는 고객명으로 등록을 했고 연간 이용권을 등록해서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에브리봇을 1월 15일 12시에 문자를 남기셨던 200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상남아라고 남기셔야 되고요. 진입가 14,000원, 손절가 13,000원, 목표주가 2만원 보내드리고 약 3거래일 만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65%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매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브리봇의 주봉상 차트입니다. 2021년 5월 31일 25,900원대에 고점을 찍더니 끝없는 하락을 그렸고 2021년도 12월 13일을 시작으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냥 방식, 세력들의 매집 방식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 매집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매집인데 왜 자꾸 빼기만 하고 올라가진 않는 거야? 여러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속에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패턴이 뜨진 않는지 유심히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속에서 다양한 파동과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는데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일맥상통하는 게 대량의 매집엔 반드시 세력들의 패턴과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흥하해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집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이 내용 역시나 여러분께 이 문자받아 사이트에서 12월 22일 12시 이미 구독자분한테 보내드렸던 내용이죠. 흥하해운 2,980원 이하, 자 200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라고 남기셔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꼭 한 가지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매집 과정에서 나타난 이 패턴으로 흥하해운도 역시나 발굴한 종목인데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매집을 하고 올라가기 직전에는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꼭 이 패턴은 무조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보실게요. 이 종목 역시 정말 오랫동안 매집했던 매집주의 정석인데 지금은 차트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신호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이의 인생 지표를 클릭하면 차트에 지표가 하나 생깁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 차트에 이렇게 지표가 하나 생겼죠. 이 지표는 키움증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일반 지표가 아니라 직접 제가 만든 수식이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십 번 넘게 지표가 뜨고 있는데 그 지표들을 마치 세력들의 신호라 부르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표가 뜨고 나서 수년째 하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흥하해운 역시나 제가 지표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실제로 제주반도체 역시 지표가 뜬 다음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무려 400%나 오른 제주반도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제주반도체를 괜히 찍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제주반도체 역시나 제가 여러분께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고요. 문자받아 사이트에서 직접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할 것인지 역전할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남겨보세요. 여러분들의 매매가 달라질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정말 크게 올랐는데,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신뢰를 돕기 위해서 한 종목에게서 무수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주가가 아찔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뜨는 연구 결과가 아니란 것을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정말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박세바이오가 있죠. 박세바이오 보시면은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패턴은 그냥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급등한다라고 해서 뜨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유명했던 신성델타테크, 자 어때요? 여기에서만 뜨고 그 어떤 구간에서도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좋은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할 때 전혀 뜨지 않다가 이때 지표가 뜨고 나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대형주한테서도 제가 원하는 패턴,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가온그룹이란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그룹 주식을 보시면 저 상담의 인생 지표가 그 어디에서도 뜨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지표는요, 오직 상남이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연구 성과고, 이 지표는 키움증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일반 지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패턴이면 어떤 종목이건 이 패턴이 떴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역시나 그 어디에서도 지표가 뜨지 않고 있다가 이때 지표가 뜨고 급등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표가 뜬 다음날 여러분께 당일 고가, 지표가 뜬 당일 고가 이하로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라고 남기시면은 제가 빠짐없이 약속하고 무료로 이 종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할 것인지 역전할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를 포기시키고 좌절을 좌절시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 남기시면은 제가 정말 힘든 시절 버티면서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까지 마셔가며 만들었던 이 연구 성과에 대한 패턴이 뜨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무료로 딱 한 가지씩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패턴이 언제 떴는지, 지금 뜨고 있지 않은지, 자 이런 것에 대한 문의도 언제나 환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상남이 영상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분명히 영상 속에서 제가 특정 패턴을 언급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패턴들에 대해서 영상에서 하나씩 모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상남의 영상을 매번 챙겨 보셔야겠죠.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문자로 상남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실 거죠.